리플 XRP 홀더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웰컴입니다. 이경영 작가고요. 오늘은 XRP 홀더 여러분들이 몇 달씩 기다려온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다룰 건데요.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요. 딱 강조드리지만은 8월 7일 상원이 휴회에 들어가는 이 날짜가 사실상은 데드라인인데요. 먼저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1달러대 사이에 답답한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요. 계속 호재는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여파로 인해서 이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하고도 손을 잡고 JP 모건하고도 손을 잡고 ETF 누적 자금은 14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가까이 쌓여 있는데 가격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어디까지 왔는지 XRP의 핵심 호재들을 모두 전부 다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의 ETF 전문가부터 장기 차트를 보는 애널리스트까지 서로 다른 시선들을요, 제가 전부 다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리티 법안의 데드라인, 둘째 이것은 왜 리플에게 사활이 걸려 있는 건지, 그리고 모든 호재들을 좀 총정리를 할 거고, 네 번째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선물도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상원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짚어보면요, 작년 7월 달에 하원에서 294 대 134 강력하게 통과가 됐는데요. 올해 5월 달에는 상원 은행위의 통과가 있었고요. 이때 민주당 의원이 2명이 넘어와 준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던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매듭이 풀렸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이 클래리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트럼프의 윤리 조항이 문제였는데,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렇게 양쪽이 좀 부딪혔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가 이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백악관에서는 합의가 나온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총 60표가 필요한데요, 공화당만으로는 안 됩니다. 민주당에서 넘어와 줘야 되는 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크립토 정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세워본 이 찬성의 수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51표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한 2명이 건강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로 따르면은 지금 9표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홀리마켓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확률이 38%대로 떨어졌어요. 트럼프가 합의를 한다고 했는데 왜 확률이 더 내려갔을까요? 이유는 이 세부 조항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받아들이기로 한 그 윤리 규정에 두 가지의 조건이 붙었거든요. 하나는 2029년에 이 윤리 조항의 규정이 사라진다. 다른 하나는 규제 당국이 시행을 하는데 1년의 유예를 준다는 겁니다. 민주당 의원 중 일부가 바로 이 두 가지를 문제를 삼은 건데요. 야, 이럴 거라면은 이거 반쪽짜리 아니냐, 이렇게 강하게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시면 가장 큰 문제의 빗장은 풀렸는데 아직은 문이 열린 거는 아니다. 마지막 조항 하나를 깔끔히 다듬어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도 표결이 몇 개가 더 넘어와야 되고, 상원 지도부가 8월 7일 휴회 전에 표결 시간을 잡아줘야 된다는 건데요. 좀 복잡하죠. 만약에 8월 7일 이전에 표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솔직히 말했을 때 이 법안이 또 연말까지 밀리기 때문에 저희가 몇 달 동안 또 손가락을 빨아야 됩니다. 사실상 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의원들은요, 이 논쟁적인 법안에 표를 던지기를 굉장히 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남아있는 2주가 사실상 XRP한테는 큰 기회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의 표가 끝까지 안 나와도 일단은 표결을 강행을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리플의 법률 책임자와 SEC도 공개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코인베이스까지 나와서 현재 지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전문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클래리티 법안이 현재 완벽하지는 않아도 통과시킬 가치는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XRP 홀더 분들께 드리는 말씀, 아직은 포기할 때는 아닙니다.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계속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이 8월 7일이 데드라인인 만큼 달력에 꼭 체크를 해두시고, 그 전까지는 이 상원에서 표결 일정이 잡히는지 그거를 좀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법안이
왜 다른 코인도 아니고 유독 리플한테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오늘 방송이 완성이 됩니다. 핵심은 리플의 신분 문제예요. 지금 리플 XRP가 어떤 상태냐면 올해 3월달에 미국의 SEC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가 함께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를 해줬는데요. 이때 진짜 엄청난 호재였죠. 근데 이 부분에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딱 제정이 된 게 아니라 기관들끼리만의 해석이거든요. 이 해석이 왜 불리하냐면요, 앞으로 뭐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권의 대장이 바뀌게 되면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XRP의 신분증은요, 연필로 쓰여진 신분증입니다. 언제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요, 이 연필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아니 아예 돌에 새길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 한번 못 받게 되면요, 정권이 바뀌어도 쉽게 안 흔들리게 되거든요. 지금 큰 기관들이나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XRP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이에요. 지금은 상품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증권이라고 바뀌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법안이 딱 통과가 되면서 신분이 확정이 되면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대한 자금이 움직일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XRP를 반드시 사야 하는 기관들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법안이라는 거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지 사람들을 그 문 안으로 밀어넣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요를 막고 있던 이 장애물을 치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클래리티 법안만 통과가 되면은 XRP 떡상한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통과하는 거는 시작이지 결승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클래리티 법안은요, 크립토 시장 전체에 규칙을 정하는 법입니다. 다만 리플 XRP는 그동안에는 뭐 결제, 청산, RWA 같은 분야에서 은행들, 뭐 기관들과 일할 준비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 규칙만 정확해진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준비를 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리플에게는 어떠한 호재들이 좀 나와줬는지 중요한 것만 쭉 뽑아드릴게요. 가격은 조용했지만 리플 회사는 굉장히 바빴거든요. 가장 큰 거는 거인들과의 계약입니다. 이번 달에 주요 파트너십이 뭐가 있었죠? 보시면은 뭐 마스터카드, JP모건, 정말 큰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마스터카드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의 결제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잖아요. JP모건은 미국 최대 은행 중 하나고요. 게다가 글로벌 거래소인 OKX, 그리고 RWA의 대장인 온도 파이낸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거대 회사들이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건 리플의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실제로도 금융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기관급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RLUSD의 호재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16억 달러를 넘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엄청난 자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민트라는 플랫폼도 새로 내놨는데요.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한 곳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노타베네라는 규제를 준수하는 전문 회사와도 손을 잡아서 은행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법적으로 깔끔한 환경을 갖췄고요. 일본 시장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최근에 28일날 업비트가 이 리플의 RLUSD를요, 원화마켓, 비트코인 마켓, 테더마켓에 동시 상장을 시켰습니다. 이 업비트가요, 전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거래소거든요.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는 업비트에서 이제는요, RLUSD를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왜 호재냐면 제가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요, 테더, 서클, 이 2개가 꽉 잡고 있는 양강 구조예요. 근데 거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RLUSD를 받아줬다는 건요, 국내 최대 거래소가 테더, USDC, 그 다음에 RLUSD까지 해서 앞으로 3톱으로 세워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리플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업비트 상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무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업비트는 아무 코인이나 상장하지 않습니다. 투명성, 신뢰, 전체적인 기반이 탄탄한지까지 까다롭게 심사한 다음에 상장을 결정합니다. 그런 업비트가 RLUSD를 받아줬다? 그만큼 이 RLUSD는요, 안정성과 신뢰도를 검증받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국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업비트에서 사고 팔았던 것처럼 RLUSD를 편하게 원화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코인을 원화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RLUSD를 원화로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RLUSD가 움직이는 무대 자체가 다들 아시겠지만 XRP 원장이잖아요. 국내에서 이 RLUSD의 거래가 늘어날수록
갈수록 XRP의 원장 활동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입출금을 할 때는 XRP 원장 네트워크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로 또 착각하고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리플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상을 받았는데요. 리플이 CNBC하고 파티스타가 뽑은 2026년도 세계 최고의 핀테크 기업 요 명단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4년 연속입니다. 이거는 반짝하고 사라지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때는 리플의 대표 행사인 QL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주요 발표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왜 가격이 안 오르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여기가 오늘 방송에서 꼭 짚어야 할 대목입니다. 리플이라는 회사가 잘 나가는 것과 XRP라는 코인이 오르는 건요, 일단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다. 마스터카드가 리플의 기술을 쓴다고 해서 일단은 RLUSD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은행들은 리플의 결제망을 쓰면서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 뉴스가 아무리 좋아도 XRP의 가격이 못 따라오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XRP는요, 스테이블 코인이 못하는 결제를 할 수 있고 위에서는 담보와 유동성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백엔드에서 네이티브 토큰으로 활용이 되면서 가격에는 언젠가는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호재들은 당장의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라 XRP가 잘 나아가고 있다는 장기적인 신호입니다. 현재는 씨앗을 심고 있는 단계지 열매를 따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앗이 XRP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클래리티 법안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8월 7일인 거예요. 다음으로 빠르게 ETF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XRP 현물 ETF가 7개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상장된 이후로 누적 유입액이 14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정도가 쌓였는데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좀 팩트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 몇 주 동안은 순유입되는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장 전체가 반망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거대한 자금은 지금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또 클래리티 법안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클래리티 법안으로 XRP의 신분이 딱 확정이 되면은 훨씬 더 큰 자금이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고, 신호가 먼저 켜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큰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작은 굉장히 많이 쌓아놨는데 아직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좀 요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나왔던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 제가 일부러 시선이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전문가를 데려왔는데요. 한 명은 냉정하게 ETF 데이터를 보는 사람, 한 명은 10년짜리의 큰 차트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제임스 세이파트의 의견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아주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목표가를 던지지 않고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이래요. 그가 말했던 핵심은 XRP ETF가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14억 달러 규모를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런 단단한 증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이 제임스 세이파트의 경우는 현재의 바닥은 굉장히 단단하다, 좀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하비에르 마크스. 이 사람은 2017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완전히 초창기부터 함께 분석하는 사람인데요. 마크스가 발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크스의 내용은 XRP가 지금 몇 년째 삼각형 모양 안에서 압축되고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급등이 나왔던 패턴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XRP가 이 삼각 추세를 뚫고 올라오면서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는데 그때의 상승률을 지금 가격에 대입을 하면은 장기적으로 15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가격이 거의 1달러이기 때문에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죠. 근데 제가 당부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 15달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뭐 기분이야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될 때 이 가정 안에 있다는 숫자라는 거예요. 전문가인 마크스 본인도요, XRP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 이거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상승이 유효하려면 지금 한창 머리 위에 있는 많은 저항들을 뚫어줘야 되는데요, 1달러에서 15달러가 목적지가 아니라 특정 조건들이 다 맞아 떨어졌을 때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전문가들의 의견을 봤을 때는 좀 재밌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는 지금 바닥이 굉장히 단단하다, 현재의 데이터를 말해주고 있고, 마크스는 언젠가는 15달러까지도 갈 수가 있다, 미래의 가능성을 예언한 건데요. 한 명은 탄탄해지는 바닥을 보고 있고 한 명은 또 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는데, 물론 둘 다 필요한 시선입니다. 바닥이 다져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안심하고 내가 DCA를 할 수가 있고, 또한 멀리 내다봐야 내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지루함을 못 버티고 15달러만 보시고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마시고요. 제가 안 좋은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클래리티 법안이 8월 7일날 무산됐다, 8월 7일날 통과되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세이 파트가 말한 바닥 테스트도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마크스의 이론은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달러를 지키지 못하면 저희가 0.8달러 근처까지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상반된 시선을요 그대로 펼쳐 보여드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하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곧 통과가 된다더라, 그러면 XRP는 3만원 갈 거고 비트코인은 2억을 넘어갈 거다, 이런 온갖 찌라시가 돌고 있고 끔찍할 정도의 금리 변동성으로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중동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으로 시장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주식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 애청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저도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돈을 날렸었고 배달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진짜 어렵게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미친듯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세력들의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조용히 법안을 바꾸고 있는 인프라를 깔고 있는 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열심히 분석을 해오면서 자금의 흐름을 보는 법을 알게 됐는데요, 이전까지 무료로 나눠드렸던 약 10권의 책, XRP 금융 엘리트의 화폐혁명, 알트코인 실전 바이블 등등 저희 애청자분들께서는 다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로 냉혹한 이 투자 시장에서 내 자산을 안전하게 굴리려면 감정을 내려놓고 철저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걸요. 제가 드린 자료들을 보시고 전자책도 잘 받아보셨고 비밀 종목으로 수익도 보고 계시다고요. 축하드리고요. 다음에 땡혜진님, 앞전에 비밀 코인 18%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플은 10,000개를 목표 중, 근데 시드머니가 유유. 네, 그래도 이 정도면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땡혜경님, 비밀 쿠키 영상, 전자책 무료로 다 공개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해외 거는 매수를 못하고 국내 거는 조금씩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전부 다 정보들 잘 받아보고 계시고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시기 때문에 무료 전자책을 한번 받아보시고 공부를 한번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히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전자책을요 구독자분들께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목차 쪽으로 좀 보시면은 현재 전 세계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가 왔고 그것이 인플레이션으로 증명이 되고 있고 새로운 리셋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 랠리를 앞두고서 섹터별로 전망을 밝게 전망하고 있는 알트코인 25개를 총 정리를 좀 해봤고요. 앞으로 XRP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얼마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수학적인 시나리오를 전부 담아봤고, 미래의 금융 시나리오와 그리고 인공지능 AI, 사물 인터넷, IoT 이런 핵심 테마와 XRP 레저까지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 XRP로 이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요게 요새 사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개념과 요거를 단계별로 어떻게 하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도플러 파이낸스와 플레어 네트워크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좀 정리를 해놨고, 그냥 이 전자책을 돈 주고 사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저는 돈보다 신뢰와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작은 수익이라도 한번 내보시고 아까 그분처럼 수익 냈다고 하는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주변 지인들한테 야 여기 채널 영상 괜찮더라 이렇게 한마디라도 홍보를 해주시는 거, 그게 저한테는 어떤 돈보다 값진 겁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함께 성장하는 거, 그런 식으로 롱런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이 책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제가 100원도 안 받아요. 자, 제가 책을 설명하느라 좀 말이 길었는데 이 전자책을 어떻게 공유를 받느냐,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전부 무료로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10초면 되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하나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파란색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바로 전자책 무료 신청하기 링크입니다. 그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뜨는데 버튼을 눌러서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나가시면은 책을 못 받으세요. 진짜 구독자분인지 제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댓글창으로 오셔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구독 완료, 구독 완료라고 딱 4글자입니다. 이 4글자를 포함해서 2026년도의 목표나 여러분들의 각오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독 완료, 이 책으로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독 완료, 이번에는 반드시 수익을 좀 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제가 매일 밤 늦게까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니까요, 제가 한 분 한 분 댓글을 확인해서 직접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어지더라도요, 너그럽게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약속은 드리는데 무조건 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제가 제 이메일 까가지고 인증까지 해드리면요, 저희 구독자분들 이렇게 PDF 전자책 전부 첨부해가지고요, 신청하신 구독자분들께 전부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요거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오픈하는 유튜버는 제가 진짜 못 봤고요. 그리고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께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이 전자책은 100% 무료입니다. 하층에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분들은 IMF 때가 정말로 힘드셨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리고 솔직히 저희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사람들, 제 또래분들은 코로나 때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렇게 힘들 때도 버텨왔는데, 저는 지금 상황은요, 그때의 경험을 빌려오잖아요. 충분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XRP의 차트를 보시면 와, 이거 진짜 인생 같다.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XRP만 멈춰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아, 그냥 이거 지금 팔아버려야 되나? 반도체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반도체로 갈아타야 되나? 이렇게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결국에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대부분이 저의 인생 선배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XRP를 투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나가고 뭐 이러려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 새끼들, 조금이라도 이 힘든 세상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려고 뭐라도 하나 남겨주고 싶은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좀 되어주고 싶다,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저 역시 한 집안의 가장이자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그 심정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차트를 분석하고 밤새 가면서 미국의 발표를 보고 시장을 보고 이렇게 시장을 계속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리플은 지금 하나의 나무인데 긴 겨울잠을 자면서 XRP라는 뿌리를 더 단단히 내리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진 풍파를 다 견디고 나면요, 그 어떠한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을 거대한 거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리한 자금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내가 딱 버틸 수 있을 정도, 한 달에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꾸준하게 물량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10만원이면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기 삼겹살 먹으러 갔다 왔는데 4명이서 먹어도 10만원 그냥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너무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상담해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막 1600원 1700원 아니 이럴 때 사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럴 때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해진 원칙대로 매수하시기 바라고, 어차피 지금 나오고 있는 하락은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다 준비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월달, 9월달, 10월달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렇게 3달이 남았는데 눌림목이 올 때마다 철저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으시길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이 긴 기다림의 끝에는요, 우리의 인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은 매수 추천 방송이 아닙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2029년, 2030년도 멀리 내다보고 가면서 저 이 작가가 여러분들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함께하는 XRP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댓글로 온기를 나누고 함께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지금 당장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은 좋은 인사이트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뭐 이번 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진짜 중요한 발표들, 일정들 많이 남아있잖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휴가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휴가철에 휴가 가셔서 이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오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로 전자책 신청해주신 분들은요, 제가 빠르게 1대1로 최대한 빨리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